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무얼차게 가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하셨는데요. 소송 결과 법원에서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써볼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죠.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고요.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고요. 생전에 들어놓으셨던 생명보험도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인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도 원래는 본인이 받았어야 하는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아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눈앞이 막막합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이혼 청구 소송을 했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도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으로 어떤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법원에서 일방 배우자 이혼 청구를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다면 아직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가 되므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싫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이 안 됐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위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데 직계 존속이 살아있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고요. 네.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참고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니까 직계 존속이 1순위,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 비속인 사연자가 공동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와 생명보험, 아버지도 상속권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요. 네. 이 공동 상속인인 사연자와 사연자의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서 공유하는 형태로 일단 물려받게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했다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사연자로 특정해서 변경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수익자를 정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본인이 원래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 아버지에게 생명보험금 줄 필요는 없는 걸까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대법원 판례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그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망 전에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서 돌아가실 당시에 그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도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정 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 특히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가 유류분인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 전에 공동 상속인이 아닌 그냥 제3자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 시점이 사망 전 1년 내인지 혹은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서 악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데요. 네.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사연자에게 어머니께서 그 보험 수익자로 증여를 하신 거고 그것을 대법원 판례는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경우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를 한 것은 1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훨씬 이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언제 사연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사연자를 보험 수익자로 어머니께서 이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셨을 때 그 보험 금액에 상당한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서 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좀 그 아버지의 몫을 따져본 다음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부를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보험금은 상속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중간에 변경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럼 사연자분이 사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아버지랑 소송까지 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파트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니까 일단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좀 하시고 그 협의서의 내용에 유류분은 좀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협상이 뭐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상속은 사실 좀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분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됐지만 어머니와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된다라고는 하는 거고요. 또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사연자분 자녀와 아버지가 같이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수익자를 사연자분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의 대상은 아니지만 생명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일종의 증여로 볼 수도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아버지와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 출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재난이나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전에는 어땠길래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된 걸까요? 지난 2014년 112로 한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그 여성의 남자친구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시 실종 여성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인기척이 없어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 여성은 다음 날 그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2 기본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눈앞에 위험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타인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급한 위해 발생에 우려가 있을 때에도 긴급 출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를 방해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태원 참사처럼 인파 밀집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새 112 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아트 가펑클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What a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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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world.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Don't know much about geography. Don't know much trigonometry. Don't know much about algebra. I don't know what a slide rule is for. But I do know 1 and 1 is 2. And if this one could be with you,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What a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world. Now
pictures and I turn the pages. Don't know nothing about no rise and fall. Don't know nothing about nothing at all. Girl, it's you that I've been thinking of. And if I could